요새 씁쓸한 이야기가 들리는 게 고령층들, 나이든 노인분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대출이 왜 이렇게 늘어나나 하고 살펴봤더니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리 잡아가는 나이가 점점 이제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의 이제 기간도 더 길어지는 겁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요, 나이가 이제 한 30대 후반쯤 돼서 40 초반에도 결혼해도 남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거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려 하죠. 인식을 못 하죠. 저의 이제 시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26, 27, 28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금에 비하면 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3살, 34살 뭐 이쯤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되게 늦게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이미 뭐 27, 28, 29쯤에 나이 30 전에 대부분 다 가서 제가 좀 많이 늦게 가다 보니까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친구 녀석들은 다 결혼식에 애 한둘쯤은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30대 한 중반쯤 넘어가야 남자 나이 뭐 33에서 35에만 결혼해도 그래도 뭐 무난하게 결혼하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자식을 챙겨야 되는 나이가 이제 점점 뒤로 밀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자신들의 생활이나 자신들의 노후가 제대로 좀 준비가 어려운 거죠. 좀 답답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제 제 고참도 이제 나이가 69세신데요. 지금은 하는 얘기가 그래도 자식들 이제 큰딸 시집 보냈고 둘째 아들 이제 직장 좀 다니고 있고 돈 모아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장가 보내면 된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자신은 인생에 있어서 크게 챙길 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이제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자식들에게 미리 퍼줘서 자신들의 삶이 되게 빈곤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빡빡한 처지로 몰려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라고 좀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결국은요, 이제 자신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탱했던 것들을 자식들도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학벌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붓죠. 학원비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씁니다.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또 다른 고참은 이제 애들이 첫째가 이제 대학생이고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막 이런데 첫째는 이제 나름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갔지만 그래도 본인이 좀 더 해보겠다라고 해서 반수라고 하더라고요. 반수. 대학을 다니면서 또 재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녀석에게 들어가는 거랑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랑 들어가는 돈이 꽤나 많은가 보더라고요. 한 달에 한 500에서 한 6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대략 추정하는 건데요. 그렇게 돈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뒷바라지 해주고 나면 과연 자기들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 라는 좀 의구심, 뭐 궁금증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크다 보면 뭐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교육비를 이렇게 쏟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과연 살아가는 게 가능하긴 하려나? 라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죠. 과거보다 뭐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신체 건강이 좀 좋아져서 괜찮다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그렇게 좋은 게 맞는지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우리네 삶에 이 어려운 기간들도 더 길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여러분 나이는 60이라고 65세라고
이제 노인이라고 뒷방 늙은이라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보다 60이든 65세든 그 나이가 되어도 뭔가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다라고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지금 내가 뭘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에 좀 더 내가 대비하고 준비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제 두 번째 책을 냈거든요. 책도 냈지만 그 책이 잘 팔리거나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뭐 그걸로 돈을 벌거나 이러긴 어렵고요. 제가 이제 2024년 10월에 첫 번째 책을 내고 2025년 7월에 또 두 번째 책을 내고 또 대략 25년 한 10월에서 한 12월 사이에 세 번째 책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벌어주고 제 인생을 확 뒤집을 만한 아주 큰 뭐 전환점이 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보통의 삶을 사는데 제 이름으로 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말고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책을 계속 펴내서 이 작가로서의 삶을, 이 저자로서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외부로 강의를 다니면서 은퇴 이후의 삶, 그러니까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컨텐츠를 또 말하고 싶고 강의하겠다라는 거죠. 강의 시장에서 뛰어들어서 강사로서의 삶도 이제 가져가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걸어 다니면서 찍지만 지금이야 제가 생업이, 본업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지역을 이렇게 매일같이 다니면서 찍지는 못합니다. 나중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각 골목길들, 뭐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길들을 제가 좀 찾아다니면서 영상에 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죠.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이제 장비들을 가지고 화질도 좀 더 좋게 하고 뭐 여러 좀 괜찮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계속 생산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지금의 삶을 사는 거고, 나중에는요, 아니 지금은 지금의 삶을 살면서 저의 시간에 이제 저의 이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책을 쓴다, 강의를 한다, 그리고 영상을 찍는다,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계속 이렇게 축적해 나가다 보면, 다듬어 가다 보면 나름의 또 뭔가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년이라 해도 60대라 해도 항상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